저는 올해로 36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은 개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제 결혼 생활이 전부 끔찍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남편과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는 과정인데 제 이야기라도 한번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한밤중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20대 시절 일찌감치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본사에 취업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하던 일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의미 없는 야근과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반납하고 출근해야 하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1년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남몰래 울며 불며 어찌어찌 3년은 버티고 다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되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었고 마지막 3년차 때는 회사에 출근하기 싫어서 악몽까지 꿀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회사 생활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알 수 없는 비명까지 질러대는 바람에 평소에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들키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는 한계라고 느껴서 딱 3년이 되는 달에 퇴직금을 받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젊은 나이에 마냥 놀 수 없어서 1년 준비를 한 뒤에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건을 제대로 볼 줄 몰라서 손해도 많이 봤고 쏟아지는 반품과 고객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경험이 쌓였고 이제는 6년 좀 넘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 수입 자파상이에요. 현재 직원은 2명이고 한 달 매출은 8천에서 1억 정도가 나오지만 물건값이랑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저한테 남는 돈은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일을 해야 하고 제가 월급을 주는 직원들은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서 정확하게 퇴근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업무 때문에 해외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답장을 해야 하는 고된 일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단골 고객들도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 요즘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회사 그만두기 1년 정도 전쯤에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봤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제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3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결혼했을 때는 우리 두 사람 모두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과 퇴직금까지 전부 털어서 사업자금으로 끌어다 썼고 당시에 제 남편도 회사 생활은 몇 년 했었지만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는데 시부모님이 새집 산다면서 남편이 모아놓은 적금 통장까지 다 가져가서 보태셨다고 해요. 그러셨으면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자금 정도는 마련해서 돌려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시부모님도 돈이 없다면서 입 싹 닫고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없는 살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다행히도 결혼 뒤에 제 사업이 잘 풀리는 바람에 3년 전 저희도 겨우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고 겉으로만 보면 세상 둘도 없이 착한 효자입니다. 시아버님은 저희 결혼하고 2년 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혼자 남은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정말 잘하는 아들이었죠.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어서 밖에서 데이트하며 외식을 할 때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1인분을 따로 포장을 해서 어머님 댁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쁘게 보이진 않았지만 때로는 저나 우리 딸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저한테 자기 엄마 모시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합가하자는 말을 했었고 저는 우리 집이 대궐처럼 넓은 집도 아니라 겨우 방 3개 있는 31평 아파트에서 딸까지 세 식구에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면 불편하고 좁아서 못 산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 전에 남편 돈까지 가져다가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매입하셨지만 워낙 낡고 오래된 집이고 평수도 좁은데 구조까지 별로라서 지금 당장 팔더라도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도 않은 건지
그런 어머님 댁과 저희 집을 팔아서 50평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모시고 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소 2억 이상은 모자라고 대출을 받으려 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합가를 절대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집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비용을 제가 사업을 하며 벌어온 돈으로 충당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월급이라고 해봤자 300만 원이 안 되고 보통 3배에서 4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제가 벌어서 모으는 돈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집을 사자고 말을 꺼냈던 사람도 저였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거의 90% 이상 제가 돈을 부담해서 지금 사는 집을 구입했어요. 명의도 공동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했고 집 살 때 대출 7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대출 역시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남편은 제 허락 없이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었고 양쪽 집을 팔아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는 생각 역시도 제 허락 없이는 어림없었어요. 사실 남편이 홀어머니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걸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집안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제가 희생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이유를 가져다 붙일 것도 없이 그냥 어머님이랑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까지 몇 번 합가 이야기를 제게 꺼내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색을 하고 딱 잘라서 선을 그으니까 최근 2년 정도는 제 앞에서 합가 소리를 하진 않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일주일에 3번 정도 퇴근하고 어머님 댁 들러서 같이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댁이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니까 남편이 오며 가며 언제든지 들르고 싶을 때 다녀올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합가하자는 소리도 쏙 들어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자주 어머님 댁으로 보내니까 반면에 저는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날을 제외하고는 굳이 어머님을 찾아뵐 이유가 거의 없었죠. 얼마 전까지 남편과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서로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작년부터 제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을 야근까지 시켰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저 혼자 일을 다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밤 11시, 어떨 때는 12시가 넘어서 집에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남편과 우리 딸에게 신경 못 써주는 것이 너무 미안했고 제가 없는 빈자리에 시어머니가 자주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제 딸도 봐주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안방 화장실 청소는 물론 남편과 제 속옷 빨래까지 싹 다 해주셨는데 민망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집안일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자진해서 도와주시니 너무 고마웠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용돈으로 보답해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작년 연말까지 계속되었고 사실상 제 명의의 제 집이지만 저는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이고 저희 집에서는 어머님이 와 계시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은 잠을 잘 시간이고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아침 9시쯤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출근해버린 뒤라서 얼굴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스케줄이 정해진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언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서로 휴일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부부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시간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딸과는 아침에 느긋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제가 쉬는 날에는 어린이집을 하루 같이 쉬면서 아이와 온전히 하루를 함께하며 놀아줄 수 있었죠. 문제는 제가 집을 오래 비우는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고 그러면서 나 몰래 두 사람이 차근차근 다른 꿍꿍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처음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문득 저한테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요즘 많이 편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가 왔다 가면서 집안일도 다 해주시니까 솔직히 편하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엄마가 당신이랑 한 번도 안 마주치고 불편하게 만든 적도 없잖아? 솔직히 남편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오기 시작한 뒤로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이 반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제 앞에서 시어머니 칭찬을 하고 마치 시모가 얼마나 저를 위해 고생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라고 입싹 닫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매달 최소 100만 원 이상 용돈을 들여왔습니다. 그 돈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만하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성의 표시는 했다는 생각이었죠. 남편은 지속적으로 제게 시어머니가 해주는 일에 대해서 어필하고 만약 어머님 모시고 합가해서 살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잘해주실 거라면서 노골적인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매번 우리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기왕이면 두 집을 합치는 게 어때? 어차피 당신은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한 집에서 살아도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야. 하지만 그때도 제 생각은 변함없었고 차라리 어머님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합가해서 사는 것만큼은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이 거절해버리고 다음 날에 일을 하고 저녁 9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어머님께서 제 집 안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뭔가 평소랑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 앉아서 심각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어차피 너희 집을 일주일에 5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괜히 돈 들고 힘도 들고 두 집 살림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 나 혼자 사는데 방 3개짜리 집에서 살 필요도 없으니까 부동산에 집 내놨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당연히 어머님이 아파트 팔고 더 좁은 집으로 옮긴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가시던지 말던지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대체 그걸 왜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있나 속으로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랑 어머님이 하는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집을 팔고 일단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집에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잖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나도 좋고 우리 딸한테도 좋은 일이야.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제가 평소 하던 대로 절대 합가할 생각은 없으니 어머님도 남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준 것도 없고 집안일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와야 한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 남편은 뭐 얼마나 평소에 육아에 신경을 쓰고 제가 하는 집안일을 도와줬길래 저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친정엄마 도움받아가며 아이 키웠고 남편이 하는 집안일은 오직 딱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일찍 퇴근하던 늦게 퇴근하던 제가 알아서 다 해왔던 일이고 그나마 작년 초부터 어머님이 와서 도와주셨던 거죠. 제가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자진해서 도와주셨던 건데 지금까지 감사하는 의미로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었잖아요. 차라리 앞으로 제가 혼자 다 하고 말지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번 같이 살기 시작하면 다시 분가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어머님 도움 없이도 내가 알아서 집안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살 필요 없다고 거절했더니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봐주느라 들락거릴 때는 좋다고 아무 말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같이 살자니까 필요 없다고 내쫓는 거냐? 내가 니네 집 출장 가정부냐고? 그럴 거면 돈이라도 계산 똑바로 해서 쳐줘. 요즘 이런 거 해주면 300만 원씩 준다더라. 지난 11개월 동안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집안일 해준 월급을 톡톡히 쳐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최소 제가 100만 원 이상 용돈 드리지 않았냐고, 그리고 언제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냐고 따졌지만 제가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는 더럽고 치사하다며 2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총 11개월치 2200만 원을 계산해서 달라고 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이란 놈은 아무 말 안 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남편 모습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길래 내가 어머님 모셔와서 일 시키라고 했어. 당신이 나 없을 때 만든 일이잖아. 그럼 월급을 드려도 당신이 드려야지. 라고 화를 내고 따졌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편을 들면서 지금 이 집이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니까 집주인이 돈을 내는 것이 맞는 일이랍니다. 너가 언제 내 아들한테 공동명의 해준 적 있냐? 돈 좀 번다고 그거 꽉 틀어지고 유세 부리기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는 점점 서로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두 여자 싸우는 사이에서 한마디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어머님이랑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아서 저는 대신에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나랑 살래? 아니면 어머님이랑 살래? 모두 다 같이 사는 건 내 사전에 없어.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다 엎어버린 뒤에 내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아이 아빠로서 마지막 기회를 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여기서 저를 선택하면 모두 없던 일이 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어머님을 선택한다면 그냥 이혼하고 다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부동산에 집까지 내놓으셨는데 그냥 당신이 좀 양보해서 다 같이 살면 안 돼? 그 말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까 분명히 여긴 제 명의 제 집이라고 하셨죠? 저희 이혼할 거니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밀린 월급은 제가 일당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입금해드릴게요. 가시는 길에 어머님 아들도 같이 데려가세요. 두 사람 모두 나가라고 내쫓았더니 둘 다 벙쪄서 아무 말 못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들이 합가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결국 제가 두 사람한테 못 이기고 합가하자고 할 줄 알았나 봐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는 다신 두 사람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억울하다고 복장을 두드리다가 저희 집 거실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나는 이대로 못 나간다.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로 못 쫓겨나. 야, 이년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진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고 보고 있는데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 그런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저보고 빨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비나요? 방바닥에 누워있는 시모를 놔두고 저희 딸이랑 같이 친정으로 넘어왔어요. 남편이 계속 전화해서 빨리 다시 들어와서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답장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낮에 조용히 집에 다시 가봤더니 남편도 출근했는지 없고 시어머니도 집에 없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리고 저희 여행 갈 때 쓰는 가방을 다 꺼내와서 남편 오시며 짐을 다 쑤셔박아서 현관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 짐 현관 앞에 빼놨어. 오늘 저녁에 와서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 바꿨고 만약 이 순간 이후로 내 집에 들어오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저보고 독하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했지만 어차피 이혼할 예정이라 아무 상관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일해준 건 제대로 돈으로 쳐서 주고 깔끔하게 끝내려고 한 달 월급 300만 원으로 치고 거기에서 제가 1년 동안 드린 용돈은 다 빼고 계산했죠. 지난 1년 동안 제가 드린 용돈만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1개월 동안 집안일 해주셨으니 어머님 월급 3,300만 원에서 용돈으로 드렸던 1,8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 1년 못 채우셨으니 퇴직금은 없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어머님께서 약이 바짝 오르셨는지 바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착실하게 밟았고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제 거였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우리 부부가 같이 모아온 통장에서 7대3으로 남편과 나누기로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어요. 그때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자기 엄마랑 둘이 살기 싫다면서 다신 합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제가 이혼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이제 와서 남편이랑 다시 합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딸한테는 조금 미안했지만 당분간 우리가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친정엄마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아이도 자기 외할머니를 엄청 좋아하고 잘 따르니까 외할머니랑 같이 살자고 하니 아이도 좋아했어요. 뒤늦게 이혼 서류까지 다 써놓은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연락을 하셔서 다시는 같이 살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들이랑 이혼하지 말랍니다. 그럴 거면 진작에 이런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준 상황에서 어떻게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얼마 전 서류 제출하고 지금은 3개월짜리 숙려기간 중이에요. 그 안에 제 마음이 바뀔 이유는 전혀 없고 어차피 저희가 살던 집은 전세를 내놓았기 때문에 다시 합쳐서 살 집도 없습니다. 다 끝난 이 마당에 제가 생각해봐도 무슨 생각으로 막무가내 쳐들어왔던 건지 어머님이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 집에 무작정 들어오면 제가 좋다고 반길 줄 알았나요? 세상에 이딴 식으로 합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고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주고 싶어요.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만에 하나 남자를 만나더라도 효자는 절대 사절입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가 불쌍하고 눈에 밟혔으면 저랑 결혼하지 말고 평생 모시고 살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내놨던 어머님 집을 부랴부랴 취소하고 둘이 같이 산다던데 그렇게 원하던 합가를 이뤘으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